자, 이제 어떻게 음식이 작용하는가,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미 귀경론이 어떤 건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전에서 파악하는가,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아는 우유를 갖고 우유의 약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유를 어떻게 실전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유의 약성을 정확하게 알면 우유를 먹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유의 약성, 우유를 누가 먹어야 되고 누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먹어보기만 해도 우유의 약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굳이 우유의 성분을 분석하고 우유의 칼로리를 분석하고 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분이 뭔지 일반인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면 우리가 우유를 못 먹나요? 우유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나요? 아니죠. 성분이나 칼로리 없어도 우유가 인체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기미기경론에 대한 음식의 파악법만 정확히 이해하면 우유를 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따라 보시죠. 우유의 약성 파악법 앞에서 했어요.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유의 육기예요. 자, 보통 우유, 우리 지금 시중에 파는 우유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그 시원한 우유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우유를 끓이거나 뜨겁게 하는 우유는 아니고요. 제가 시원하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우유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건 지금 내가 실제로 먹는 그 음식을 기반으로 이 기미 형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유는요, 우유 먹으면 시원하죠? 실제로 우유 성질도 약간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우유 성질은 차요. 우유 먹으면 열나지가 않죠? 근데 우리 먹는 우유는 사실 대부분 물이에요. 물이 제일 많죠. 액체니까 액체 상태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기로 보면 습이 되게 많고 성질은 차다요. 이게 육기예요. 그러면 육기를 파겠다는 인체는 엽이라고 그랬죠. 인체는 어때요? 인체는 열이 나는 사람이 먹으면 좋고 습이 되게 많으니까 몸이 되게 말라 있는 사람이 되게 좋구나. 마르면서 열이 있는 사람한테 우유를 써야 된다는 하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말랐다는 말이 뭐죠? 조가 많다는 몸이 말랐다는 거예요. 영양 부족이에요. 마른 사람인데 어때? 마른 사람인데 설사하고 몸이 차면 안 돼요. 마른 사람인데 열이 있는 사람이네. 열이 있다는 거 어때요? 입도 타고 목도 타고 답답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눈도 충혈되고 그리고 실제로 열감도 느끼고 하는 사람이 우유의 육기에 딱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른 사람에서 열 나는 사람한테 우유의 육기가 맞다. 그러니까 우유는 액체 상태에서 물이 되게 많고 성질은 차다. 이게 우유가 우리가 쉽게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유 맛이에요. 우유 먹어보면 담담하죠. 사실은 물맛이 제일 많이 나요. 왜? 물이니까, 액체니까 물맛이 제일 많이 나고 계속 먹다 보면 약간 달달한 맛이 나죠. 그래서 우유는 단미, 맛이 없는 물맛이 제일 많고, 제가 물이 많다는 건 되게 맑다는 거예요. 이게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네 하는 걸 알 수 있고, 달달하니까 이게 보강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맑은 피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맛을. 우유가 별 맛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 별 맛이 없고 담담하면서 약간 달다는 게 인체에서 맑은 기를 공급하면서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이게 맛을 우리 먹어보면 맨날 우유 먹어보면 알잖아요. 우유 먹어보면 쓴맛 안 나죠? 짠맛 안 나죠? 시큼한 맛도 안 나죠? 그러니까 우유는 단미와甘미가 있네. 자, 요거는 수분을 공급하고 몸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또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자, 우유색 아주 선명하게 흰색이에요. 완전한 흰색이죠. 자, 흰색은 원인이 어디 되는 걸 금에 되는 거죠. 금은 인체에서 뭐라고요? 폐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폐가 있고 금에 이제 육부를 넣으면 폐하고 대장이 짝이에요. 자, 요 폐하고 대장이 여기 금에 속하거든요. 어찌됐든 금기가 되게 많네. 흰색은 금기다. 자, 얘는 금기가 되게 많구나. 그럼 인체 오장 육부 중에 폐하고 대장 쪽으로 많이 작용하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육기에 습이 되게 많네 하는 게 태음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육기 중에 태음습인데 경락상에 태음습기가 강한 곳이 어디냐면 비장이에요. 비장.
그리고 폐예요. 나중에 제가 물론 한계가 있는 거는 방광이나 소장 등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태음습비라는 것, 비장, 폐 등이 요게 육기, 요기운이 강해서 여기 작용한다는 거고, 단맛은 오행의 토죠. 토는 역시 비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 폐 이렇게 자꾸 작용하는 장부들이 자꾸 등장이 돼요. 등장이 되죠. 이게 그냥 이제 비경차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비경차를 일단 보는 거예요. 자, 형질은 소해젖이죠. 우유고 액체죠. 자, 소해젖이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송아지한테 주려는 거죠. 송아지한테 뭘 주고 싶었을까요? 되게 맑은 기운이에요. 이게 젖이라는 게 다 대부분 젖이 흰색이죠. 흰색이라는 게 기운이 되게 맑게 금기가 있는 되게 맑은 투명한 기가 응축되면 흰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흰색이라는 게 기가 되게 맑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맛을 조금 영향을 집어넣어서 어때요? 소의 새끼에게, 송아지에게 기운을 많이 넣어주고 수분을 공급하면서 적당한 영양소를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우유의 영양소가 마치 소를 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 애기들, 우리 같이 하는 사람요. 사람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죠. 엄마 젖을 잘 못 먹는 애들은 분유 이유식을 먹고 가요. 근데 분유 이유식을 맨날 먹는데 분유 이유식은 깡통이잖아요. 깡통 안에 우유가 반 이상이고요. 전지우유가 반 이상이 나머지는 뭐 쬐끔쬐끔하게 그게 뭐 소고기도 갈아 넣고 뭐 조금씩 갈아 넣는데 그 깡통 안에 소고기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그 깡통을 먹는데 애가 희한하게 덩치가 되게 빨리 커요. 1년 새에 자기 두세 배를 커요. 그리고 그 깡통의 영양분 때문에, 거기에 영양 성분 때문에 컸을까요? 아니에요. 우유 그 안에 맑은 기운들, 양기를 많이 공급을 해줘서. 애기들은, 어른들은 어때요? 무지막지하게 먹잖아요. 한 상 차려놓고 이것저것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김치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많은 걸 먹었는데도 안 크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 이 깡통이 별로 영양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걸 줘도 젖을 줘도 큰다는 거예요. 왜? 애기들은 기운으로 크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에 비해서 형체 커지는 게 어때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인체가 양기가 인체 생명활동의 주축이기 때문에 기를 많이 함유하는 맑은 것일수록 애기의 형체들은 오히려 더 잘 큰 거예요. 왜? 애기들은 말랑말랑하고 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성인에 비해서 인체 구성 체양이 성인들은 70%면 태아들 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넣어주면 형체가 더 쉽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나 칼로리로 인체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여간 소의 젖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양기를 보충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영양 공급하는 거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체질은 금기가 되게 많은 거고 금기가 되게 금기를 보강하는 거, 금기가 약한 건 태음인이죠. 그래서 우유 자체는 태음인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가장 적합한데요. 여기에 제가 말했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양인들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양인들은 열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찬 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습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차고 시원하면, 차게 하면 양인들에게도 우유는 좋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본성은 음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특성상 양인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우유를 맞춰서 먹을 수 있어요. 하여간 오행의 특징은 우유는 금기가 강하다, 기가 강하다.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귀경을 가야 되죠. 이제 이 앞에서 자, 김이 형색을 파악했으면 귀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제가 아까 여기서 몇 가지 강한 특징들이 보이는 것들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습기가 되게 많은 거, 인체의 습기를 조절하는 경략이 태음경이라는 건데, 태음경에 속하는 거는 비하고 폐가 태음경의 기운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태음 폐경, 족태음 비경이라는, 그러니까 일단 습기를 조절하는 게 폐와 비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흰색이다. 색깔이 되게 강한 오행의 특성이라고 했죠. 금기네. 금은 폐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맛은 작용점이 어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하고 촉촉하게 해주고 열을 내려준다 하는 게 작용이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폐예요, 폐. 우유의 가장 강력한 작용점이 어디냐 하면 폐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제1귀경체라고 그러거든요. 제1귀경체는 우유가 가장 강하게 먼저 작용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데가 여기 폐에 짝이 되는 대장이 그 다음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는 습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비장이 그 다음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1귀경체는 폐고, 제2귀경체는 폐 비장이나 대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2, 3귀경체는 몰라도 돼요.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한의사들이 약성을 쓸 때 파악하는 거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아는 게 목적이니까, 우유는 폐에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하는 거 하나를 알아냈을 때 그 귀경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작용하지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이걸 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우리가 표현한 약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폐만 볼게요. 우유는 촉촉하고 시원해요. 폐가 말라서 열이 날 때 우유가 육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폐가 말라서 열이 나네. 쉽게 말하면 노인네들 여기가 건져 마른 기침은 캉캉거리고 쇳소리 나고 마른 기침 삐쩍 말라서 피부도 삐쩍 말라서 건조하고 몸도 말랐고 갈증도 생기고 입도 짝짝 마르고 열도 나고 할 때, 그것이 폐 쪽에서 호흡도 잘 안 되고 천식도 있고 할 때 우유를 먹어주면 그 증상이 많이 없어져요. 실제로 말라서 영양이 부족한 노인네분들한테 우유를 주면 폐 기능이 또는 호흡기계 기능이 또는 피부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져요. 실제로도 그래요. 물론 되게 말랐는데 몸이 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유를 데펴 먹으면 되죠. 왜? 성질이 찬데 요건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왜?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되니까. 끓여주면 요게 열로 바뀌게 되죠. 제가 어째 냉장고에 있는 우유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끓이면 요게 열성으로 딱 바뀌면 여기가 어때요? 차고 영양이 부족하고 찬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 중에 말라서 힘이 없고 영양이 없고 하는데 마른 기침을 하고 천식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열이 많다, 맥이 빠르게 뛰면 시원한 우유를 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몸은 마르고 기침도 나고 천식도 나는데 맥이 느리다 하면 따뜻한 우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폐에 작용을 하는 거다. 어떻게 작용하지? 촉촉하고 담담하게 맑은 기운을 폐에 공급하면서 영양을 주는 거다. 폐를 촉촉하고 시원하게 적셔주는 효과가 강하다요. 그게 우유의 특성을 한마디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유의 약성을 효능, 본초서, 우리 한의사들이 보는 약에 설명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본초서라고 하는데, 본초서에서 우유의 약성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우유의 약성 효능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유를 이제 효능만 보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랑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우유는 폐에 관여하죠. 폐가 어떨 때요? 폐가 말라서 영양이 부족하고 열이 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작용초고, 요거를 촉촉하고 시원하게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작용되는 것들이 비장이라 그랬어요. 비장은 소화기계죠. 그러니까 소화기계, 밥을 못 먹어서 똑같이 말라서 영양 부족이죠. 이거는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때요? 열이 날 때죠. 소화기계가 영양이 부족하다는 건 말랐다는 거예요. 조직이 비틀어지고 찌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소화기능에 비위가 짝이 되거든요. 폐는 대장과 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약효가 파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1비경초고, 그다음 습기가 많으면 소화기계에 작용하는데, 소화기계의 영양 부족,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는 거야.
밥을 못 먹어서 위장이 위산이 가득 차고 위가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목도 타고 입도 마르네. 그때 어때요? 우유를 먹어주면 이 영양결손 위장이 굳어지고 빳빳해지고 열이 나는 게 덜해져요. 그러니까 위산이 말라서 위산이 마른 사람이 위산이 역류하는 열이 있을 때 우유 먹으면 그 열을 희석시켜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위장 비위 쪽에 역시 똑같은 식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영양결소, 몸이 마른 부분을 수분을 공급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자, 대장 쪽이 말라서 열이 난다는 건 변비가 있다는 거죠. 변이 수분이 없어서 딱딱하게 말라 들어가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육기와 기경청만 놓고 보면 앞에 효능 보기 전에 이런 작용들을 우유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제가 좀 여기 조혈해서 증상으로 나타나면 자, 마른 기침, 그죠? 그리고 천식, 호흡이 곤란하죠? 갈증, 목이 타죠? 식도나 기관지나 코나 이런 것들이 타고 피부가 건조해지죠?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폐가 말랐다. 폐가 열이 나서 말랐네. 그럼 저런 증상이 생기겠네 하는 거. 이렇게 되면 보통 노인들한테 잘 생기네. 못 먹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네. 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놓고 한번인데 제가 간단하게 우유에 대한 그 옛날 본초 서적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여기서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된 건데 제가 서적을 봐서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우유는 자, 그 맛이 달다. 근데 좀 차다. 미한하다고 그랬죠. 미감이고 약간 차다. 제가 본 거죠. 차고 여기는 자, 습이 되게 많은데 옛날 본초 서적은 조습에 대한 이야기는 안 적어놔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아는 거니까 색도 안 적어놔요. 옛날 본초 서적을 보면 한의사들이 보는 약의 서적인데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통 하나는 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저 우유 색깔 이야기 없죠? 우유 색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 색에 대한 것도 없고 여기 뭐냐면 조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 촉촉한 이야기다. 이렇게 형태에 대한 이야기죠. 되게 촉촉하다. 아니면 삐쩍 말랐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라서. 시각 정보죠. 색깔은요, 우유라고 했으면 우유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시다는 거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굳이 우유를 써놔두고 또 색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저 우유 액체죠. 소젖이죠. 그 이야기 또 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우유라고 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희석은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이. 좀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안 해놨어요. 그래서 색에 대한 정보와 형태에 대한 정보들을 안 써놨어요. 자, 근데 이건 시각적인 정보인데요. 자,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 말고 우유 했는데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맛은 봐서 몰라요. 그래서 맛은 기록해 준 거예요. 맛은 달다 그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운 약인지 찬 약인지도 몰라요.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열을 기록해 줘요. 자, 시각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경험해봐야, 그러니까 먹어봐야 아는 정보들은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깔끔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너절한 정보는 가급적 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유는 맛이 달고 성질이 차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윤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과 위장을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어디를요? 그러니까 위장이랑 여기 보면 대장이랑 자,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죠. 촉촉하게 한다. 수분을 많이 공급한다. 소화기계 하는 거. 자, 해열독이에요. 자, 열독을 풀어버리네. 자, 열독을 어떻게 풀죠? 아까 이 성질이 어때요? 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촉촉하기 때문에. 그 열독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열독이라는 게 어때요? 말라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그래서 생기는 열독.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해열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촉촉하고 시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네. 그래서 열독을 푼다는데 이게 뭐냐면 주독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술 먹고
안주 별로 안 먹고 술만 먹고 깡 말라서 어때요? 속 쓰리고 아프고 열나고 막 텁텁하고 아침에 할 때 우유 시원하게 먹으면 그 주독이 샥 풀려요. 그 이야기예요. 자, 주독을 푼다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보호로예요. 자, 보강 안에 당연하죠.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도 공급하고 열도 내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소의 젖이라서 소를 튼튼하게 만드는 맑은 기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못 먹어서 허약한 걸 보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뚱뚱한 사람이 양기가 떨어져서 허약한 걸 보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허약을 보강한다는 건 제가 못 먹어서 열이 나고 기운이 빠진 사람을 우리가 보충한다는 효과예요. 자, 치반위예요. 반위가 뭐냐면 반이 열격인데 이게 위장 쪽에서 음식을 먹고 위장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음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트림이나 위장 쪽에 구토, 구역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자, 위장에서 음식이 튀어나가네? 왜요? 이게 위장이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항상 그 육기성을 두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냐면 위장이 이 우유로 치료하는 위장의 반이나 열격증은 위장이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짝 말라야 되는 거예요. 위장이 못 먹어서 뻣뻣하게 굳어서 건조해야 한 상태에서 음식이 잘못 들으면 그게 어때요? 위에 경련이나 위에 위산이 역류하면서 토하는 거예요. 그때 시원하고 촉촉하게 이 반위점 또는 열격반이란 여기서 음식이 들어와서 웩 나가거나 여기 식도 쪽에서 음식들이 들어가자마자 확 튀어나가거나 하는 이 위장에서부터 기운이 솟구치는 걸 이렇게 시원하고 촉촉하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기술을 한 게 또 하나 있죠. 자, 옆에는 다른 책인데 여기 볼까요? 자, 우유는 달고 차다. 맞죠? 자, 혈어를 보강한다. 보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혈어라는 게 자, 여기 혈어가 빈혈을 뜻하냐? 아니에요. 여기서 혈이라는 건 영양을 뜻해요. 음식물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 우유에서 이 혈어는 이게 한의학의 본초 서적은요, 그 약을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파악을 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써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나 이렇게 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유의 기미 형식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우유가 어떤 약인지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혈어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걸 보강하는구나. 저기 이제 청리열이라고 나오죠. 앞에 설명했다 그죠? 말라서 열이 날 때 열을 내려주는 거다.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거다. 여기 지가력, 갈증을 없애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말라서 열이 나니까 입이 타고 목이 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고 체중도 감소되고 못 먹었으니까 갈증이 쭉 나는 거예요. 마른 기침도 나고 천식도 생길 수 있고 피부도 건조해질 수 있고 갈증도 생길 수 있고 열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게 왜 서해진지 이해가 되죠? 당연히 갈증도 시원하고 촉촉하니까 없어지죠. 자, 기부라 그랬는데 피부를 그냥 촉촉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부 건조를 해결하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됐죠? 못 먹어서 물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한데 그걸 촉촉하게 시원하게 적셔주는 효과가 우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많이 먹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누가요?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이 시원한 우유, 열이 없는 사람은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그러니까 체중 미달인 사람이 대변이 잘 안 나오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위장이 별로 안 좋고 위산이 역류하고 마른 기침이 나고 할 때, 갈증이 생기고 할 때 우유를 최대한 매일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웬만한 증상들이 해결이 돼요. 자, 또 다른 데 보면 우유는 다 독이 없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는 독이 없다. 그러고 자, 허약해서 말라 비틀어진 걸 보강한다라고 설명해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유는 항상 우유를 먹을 사람은 말라야 돼요. 마른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른 사람인데 영양이 부족한데, 자, 이게 물이 부족해서 마른 사람인데 여기에 열이 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허약해서 말라 비틀어진 사람인 거예요. 우유가 가장 적합한. 그래서 그 증상이 폐에 있으면
이 폐병이 이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을 우유가 아주 좋게 치료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열독을 제가 풀어준다. 이거 주독을 푸는 거다. 열을 끄는 거다라는 것도 이해되죠? 자, 심장과 폐를 보강하고 자양한다는데 사실은 우유는 심장에 균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를 보강하는 거예요. 여기 심폐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보면 심장은 어때요? 몸이 좋아지니까 심장의 전체적인 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유는 폐를 보강하는 거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심장도 같이 좋아진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 갈증을 거치게 한다. 이것도 제가 갈증 거치게 한다고 또 써있죠? 자,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피부 건조 해결한다. 혹시 이게 옛날 서적에서 있는 우유의 약성과 적응증, 병증들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쉽게 이해되죠? 저거 굳이 한문을 저렇게 써놔서 어렵게 보이는데 되게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어때요? 자, 영양 부족한데 갈증이 있고 피부 건조하고 변비가 있고 술독이 있고 위로 말라서 구토할 때 우유 쓰는 거네. 자, 이게 뭐 문제 때문에요? 폐 문제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비차적으로 소화기계, 비위의 문제. 요거 짜게 되는 비위의 대장의 문제까지. 자, 요쪽에.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계죠. 소화기계가 자, 건조하고 마르고 영양이 부족해서 조직들이 찌그러들고 거칠고 각화가 된 상태에서 열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열이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생긴 모든 병증을 우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래 폐 조직 자체가 건조하고 열이 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면서 이쪽도 부수적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1차적인 건 제가 폐라 했으니까 폐병이 있는 분 중에 폐병, 그 폐병이 어떤 것도 좋아요. 다만 전제 조건이 몸이 말라야 돼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 있어야 되고 약간의 열감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가 저 호흡할 때 색색하고 여기가 말라 있어요. 그리고 입이 마르고 코가 말라요. 그리고 피부가 말라 있어요. 그리고 침이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기침, 천식이 있는 노인네분이나 혹시 애 중에도 말라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오늘부터 우유를 하루에 1리터 이상씩 계속 먹이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증상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많이 없어져요. 자, 이게 가장 우유에 효과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때요? 우유를 파악하는데 제가 지금 우유의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유에 무슨 칼로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냥 우유를 먹어보고 우유를 보고 한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유추를 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고 이게 어떤 병증에 정확히 설 수 있다는 걸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오랜 기록에 대한 의학 서적을 봐도 그런 류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효능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의학 서적을 보고 막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알려준 기미 기경에 대한 파악법만 모든 음식에서 이렇게 쉽게 해보면 이렇게 제가 알려준 간식밀배신이나 기본적인 몇 가지 지식들만 가지고도 어디에 이 음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병증이 나타난다는 건 역으로 풀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무슨 화학적으로 무슨 분석을 해서 약들을 파악한 게 아니에요. 보고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되게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척도인 거예요. 약에 대한 반응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반대로 하면 되죠. 제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될 사람, 약간 전제 조건이 우유는 어때요? 우유는 성질이 차다. 그리고 되게 습하다. 물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게 폐나 소화기계, 비, 대장 쪽이 마르고 열이 있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구토나 이게 아까 밤이 열기이라는 게 구토, 위장장애, 그리고 변비 이것도 좀 말라서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여기에 폐 쪽에서 나는 갈증이라든지 피부
피부 건조, 그리고 천식, 기침, 뭐 열독, 주독,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 했는데 전부 다 이게 되게 촉촉하고 성질이 차서 그런 거죠. 거기에다 여기에 수분, 단맛이 나고 담담한 맛, 그 물기가 되게 많은 거다. 색깔이 희면서. 자, 이 조건이 우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육기랑 동일한 몸 상태인 사람은 무조건 다 부작용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되게 습하네. 자,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 중에 차야 돼요. 뚱뚱한 사람인데 몸이 차네? 몸이 차다는 말이 심장이 느리게 뛰고 대사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고 부종이 잘 생기고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뚱뚱하고 몸이 찬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장의 위장 쪽이나 이런 쪽이 어때요? 말라야 된다는데 저기가 물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위장에 물이 많고 대장에 물이 많다는 게 당장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장명이나 배에서 물소리 많이 나는 거예요. 장명이나 설사나 또는 대변이 묽거나 그리고 부종이 있거나 손발이 차거나 자 이런 사람은 우유 먹으면 망가져요. 쉽게 말하면 설사를 주룩주룩 해요. 우유 먹으면 항상 배앓이를 하고 속이 불편하고 설사가 나고 몸이 추워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유를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나마 뚱뚱한 사람 중에 몸이 열이 되게 많으면 그나마 먹으면 어정쩡한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우유가 영양이 부족하고 몸이 마르고 그래서 열이 생긴 사람한테서는 약이기 때문에 뚱뚱하고 몸이 찬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먹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우유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고 아무 효과도 안 나요. 부작용만 계속 일어나요. 절대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우유를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여기에 맞는 다른 음식들이 많아요. 그걸 먹어야 되고요. 몸이 차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심장이 느리거나 혈압이 낮거나 그리고 대사력이 잘 안 돼서 몸이 피곤하거나 무겁거나 얼굴이 창백한 사람들이 주로 몸이 찬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사람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몸에 나 열이 많아, 나 뚱뚱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대변이 설사나 묽은 경향을 주로 보이느냐, 자주 보느냐, 아니면 대변을 잘 못 보고 딱딱하고 삐쩍 말라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유를 절대로 먹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유의 효능하고 부작용을 우리가 앞에서 파악한 기미 기경만 정확히 알아도 바로 특별하게 도구도 필요 없이 우유만 먹고 보기만 해도 이 효능과 부작용을 바로 알 수 있고요. 모든 음식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내 몸 상태하고 음식을 맞춰서 가장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 한식의 요리들까지 이 기미기경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의 파법, 즉 한약의 기미, 형색, 귀경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가만히 찬찬히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특성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적절하게 잘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다들 자신의 몸에 맞는 좋은 음식, 또 좋은 한약들을 드셔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